봉섭은 3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 어느 날 길에서 친구인 덕삼을 만났다. 아이고, 봉섭이 이 친구야. 오랜만이구먼. 덕삼이 아니요? 어쩐 일이다냐? 뭐 거시기 장터에서 우리 아들놈 집신 한 커리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제. 아이고 아들이 이제 8살 되었지. 참말로 부럽다야 덕삼아. 봉섭이 너는 아직도 만나는 처자가 없다냐? 우리 또래들은 다 결혼해불고 너만 여적 총각인디. 우리도 인자 30이여 30. 덕삼이 니도 아다시피 나를 좋다고 하는 여자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10번 도끼질 할라 치면 항상 도끼자루가 먼저 부러지더라고. 그러면 봉섭아, 안 그래도 우리 마누라 친구 중에 옥선 씨라고 있는디. 그 처자가 나이는 우리랑 비슷하긴 헌디 원체 숫기가 없어가지고 혼인을 못했어야. 어떻게 내가 자리 한번 맹글어 볼까잉? 아이고 내가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냐. 치마만 둘러 입었으면 누구든 좋다니까 나는. 그리하여 덕삼은 봉섭이에게 옥선을 소개시켜줬는데 옥선의 외모의 봉섭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이번 역시 놓치면 정말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급한 마음에 대뜸 원매 옥선씨 참말로 수수하게 생기신 게 제 마음에 딱 들어버렸습니다요. 거시기 초면에 이런 말해서 죄송한디 지랑 혼인을 해줘야 쓰겄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기는 했으나 평생 다른 사람에게 좋아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었던 옥선은 이것이 운명이라 생각하여 둘은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혼인을 하게 되었고 첫날 밤이 되자 어째 잘 안 되십니까요? 사실 나도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거시기가 힘을 못 쓰는구먼.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법이죠. 차차 나아질 겁니다요. 오늘이 첫날 밤인디 내가 면목이 없네. 미안하구먼. 그 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원매, 봉섭씨, 해도 너무 해불구마잉. 오늘도 거시기 불발이요. 아니 아직도 긴장이 안 풀려서 그런가 잘 안 되는구먼. 핑계 좀 그만 대소. 한 달 내내 긴장하면 그것이 바로 병이란께 병? 말로만 나보고 수수해서 맘에 든다 어쩌다 하더만 당신 주둥이 하고 거시기는 의견이 상당히 다른갑소잉. 임자 이것이 암만 해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소.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의원님을 한번 만나볼라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봉섭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의원님을 찾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그거 참 이상하네잉. 의원님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잉? 맥이나 다른 것도 다 정상이고 거시기도 튼실한 게 문제가 없는디 반일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아이고 의원님 거시기 무슨 수를 좀 써주셔야 된단께요. 제가 어떻게 혼인을 하게 되었는디 이러다 다시 갈라설 판이란께요. 제가 여자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요? 몇 번을 봐도 자네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디. 그러면 자네 내일 한번 부인이랑 다시 와볼 텐가? 다음 날 봉섭은 내키지 않아 하는 옥선을 데리고 다시 의원님을 찾았는데 의원님은 옥선을 보자 흠칫 놀라며 봉섭에게 원매잉, 봉섭이 자네. 자네 부인에 대한 진료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면 밖에서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네? 의원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요? 그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내 진료가 끝나면 자네를 바로 찾겠네. 봉섭은 의원님의 말대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의원님이 밖으로 나오더니 봉섭이 자네 걱정 말게 이 친구야. 내가 한참을 진료를 해봤는데 봉섭이 자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네? 의원님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요? 여자 경험이 많은 나도 해보려고 했는디 옥선 씨한테는 내 거시기가 힘을 못 쓰더라고. 자네처럼 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는 안 되더라고. 네 무엇이라고요? 덕파리는 보부상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마을에 방문한 덕파리는 갑순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였는데 원매, 시상에 일하고 아름다운 처자가 다 있구먼. 이 동네에서는 못 보던 분이신데 누구신가요?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마을 저 마을 옮겨감시롱 물건을 팔고 있제라잉. 물건을 팔기만 합니까요? 거시기 내가 팔 만한 물건도 있는데 어디 매입은 안 한대요? 물건만 괜춘하면 내가 사람 빼고 조선팔도에 안 사는 물건이 없제잉. 거시기 팔만한 거라도 있어. 집에 장롱이 오래된 게 있어서 바꾸려는데 내가 혼자 살아서 그런지 힘쓸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처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따매 당신같이 힘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와서 옮겨주면 참말로 좋겠다 싶구먼요. 당연히 그런 거는 힘센 사람이 필요하제잉.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나가 한번 들러서 남정네의 힘이 뭔지 보여드릴게라. 그리하여 덕팔은 밤에 갑순이의 집에 들렀는데
그러면 갑순 씨, 거시기 장롱이 어디 있습니까요? 아니 밤이 이렇게 긴데 무슨 오자마자 장을 찾으십니까? 원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혹시 우리 집에는 나 혼자 살고 있으니 벌이도 없어서 살림이 팍팍한 데다가 힘써줄 남자도 없으니 아주 삶이 궁핍하기만 하고 무료해 죽겠구만요. 아이고, 그런 게 걱정이면 내가 이 집에 지대로 안성맞춤인 것 같은디. 덕팔은 갑순의 집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덕팔은 물건을 사기는커녕 매일매일의 갑순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하며 갑순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침이었다. 갑순 씨, 슬슬 지가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먼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대요? 또 장사를 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도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다 보니께 다시 돈을 마련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죠. 뭐 언제 다시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갑순 씨랑 사는 재미를 잊을 수가 없으니께 꼭 돌아올랍니다. 그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거네요잉. 그러면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해드릴랍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요? 덕팔 씨가 지금까지 제게 주신 물건이 많다 하나 두고두고 지니면서 덕팔 씨를 그리워할 만한 물건이 없구만요. 안 그래도 덕팔 씨 앞니가 상했는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앞니 하나만 주시면 덕팔 씨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겠습니다요. 덕팔은 갑순이의 말에 너무도 감격하여 이를 빼주고는 장사를 위해 옆 동네로 옮겨갔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갑순이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언니가 말하던 사람이 저런 사람 아니요? 저런 보부상이 은근히 돈이 많을 거라 했잖아, 맞쟁? 아야, 동생아, 니는 아직 멀었다잉. 저 낯짝을 봐라 이빨 하나가 없제. 그란디. 근데 그게 어째?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빨 하나 빠진 놈은 이미 연마을 갑순이라는 기생 같은 것이 다 빼먹었다는 표시요. 그 지독한 것이 다 빨아먹을 거 빨아먹고 꼭 마지막에는 이빨까지 하나 달라고 한다는구먼. 저런 남정네한테는 눈길도 주질 말아라잉. 덕선이는 모처럼 장을 보러 나왔다가 한 장신구장수를 발견했는데 아이고, 비녀들이 이뻐 보이는 게 상당히 많구먼. 안 그래도 우리 시어머님께 비녀를 하나 사드릴까 생각했는디. 원매 아재, 비녀가 겁나게 이쁘요잉. 흠? 아니 손님이 말을 건네도 대꾸도 없고 뭐 이런 퉁명스러운 아재가 다 있다냐. 거시기 아재, 여기 이거 옥으로 된 비녀는 얼마나 한다요? 흠? 어디 보자 옥으로 된 거라. 거시기 5개는 줘야겠소잉. 5개라면 엄매, 비녀 하나에 5냥이나 한다고라. 아니 무슨 그냥 5푼만 주쇼잉. 무엇이라고라? 5푼밖에 안 한다고라? 아무리 가짜라고는 해도 무슨 놈의 옥비녀를 5푼밖에 안 받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금비녀는 얼마인디라? 그 짝에 있는 금비녀는 그것도 5푼만 주시오. 아니 옥으로 된 것도 5푼, 금으로 된 비녀도 고작 5푼이라고 함은? 아재 혹시 이것들 전부 다 어디에서 훔쳐온 거 아니오? 암만 해도 이치에 맞지가 않는디. 아재가 진짜 여기 주인이 맞기는 하요. 허허, 여기 가게 주인 말이요? 그 양반이 말이요. 글쎄 어느 날 내가 일을 평소보다 일찍 끝내고 집에 가보니 우리 집 안방에서 내 마누라랑 재미를 보고 있더라고잉. 물은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 양반이 하고 있으니 그 양반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소? 한마을에 덕삼이와 춘자 부부가 살고 있었다. 가난한 덕삼이네는 춘자가 온갖 자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 덕삼이는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면 한량처럼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다. 춘자 씨 덕삼이 있나요? 웜의 갑수씨, 저번에 빌린 나 돌려주라고 덕삼씨 보냈는데 또 얼로 샜는가 보네. 그건 급한 거 아니라 천천히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이라 덕삼이한테 군관 같이 신청하자고 하려고 왔지라. 군관이요? 요새 사람이 없어가지고 군관을 많이 뽑는다는디 일도 그리 많이 안 하고 복지도 좋아졌다고 그랍디다. 그래도 군관이 되려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겠소? 그것도 옛말이지. 이제 신체가 표준만 되면 다 지원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덕삼이도 지원해 보라고 할라 했제라. 상팔이네 집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신체가 표준인지 먼저 알아보고 표준으로 나온 사람들끼리만 옆 동네로 같이 지원하러 간다 하니께 꼭 좀 전해주시오. 갑수는 그렇게 상팔이네 집으로 떠났고 춘자는 덕삼이 군관이 되면 가세에 도움이 되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보 군관 모집한다는데 한번 지원해보소. 아니 갑자기 뭔 군관이요?
갑수씨가 왔다 갔는디 군관을 모집한다고 하니까는 같이 가서 지원해보라 이 말이지. 인생사 공수래 공수거인디 뭐 한다고 아득바득 산단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 가면 쓰제. 일하고는 속정하지가 없는 소리를 했었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라고 나만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안 보여? 군관 되면 일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신체가 표준만 되면 지원이 된다 함께.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군관만 돼서 은퇴만 하면 노후도 준비된다는디. 나이 먹고서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게 한번 지원해보쇼. 원매 알았네잉 진정어소. 그나저나 요새 사람이 부족하다더만 군관이 복지도 좋아졌고 들어가기 쉬워져 버렸나 보구만. 알았네 그러면 내 한번 지원해보제. 덕삼이는 집을 나섰고 춘자는 덕삼이가 딴 길로 셀까봐 의심되어 뒤를 몰래 쫓아갔다. 덕삼이는 그것도 모른 채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어떤 여인과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려는데 아니 내가 군관 지원하라고 보냈더니 딴 년이랑 노닥거리고 있어야. 그게 아니고 신체가 표준이어야 된다며 이 사람아. 여기 이 향수기가 우리 동네 안 잡은 남자가 없으니 한 번은 해봐야 내가 표준이 되는지 잘 알지 않겠는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 네 맷집도 표준이 되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 줄란께. 일로 와라잉 이 화상아. 한마을에 춘자라는 미녀가 살고 있었다. 어여쁜 춘자는 동네 남자들이 모두 좋아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덕만 또한 춘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춘자 씨 오늘도 이쁘게 하시고 어딜 가십니까? 어디 가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아니 우리가 뭐 인사도 못할 사이입니까? 그 정도 안부는 물어볼 수 있잖아. 그나저나 저번에 제가 집 앞에 놓고 간 꽃은 잘 받으셨지라? 아, 그거 덕만 씨가 놓고 가셨었군요. 예쁜 꽃을 보면 물을 줘야지 왜 그걸 꺾어 오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 딱 질색이에요. 지가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래 버렸네요. 춘자 씨 그래도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눈길을 안 주십니까? 저는 남자 말은 믿질 않아서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예요. 덕만은 시무룩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종으로 일하고 있는 갑돌이가 있었는데 아유 일찍 오셨네요. 갑돌아 네 춘자 씨 알제? 알다마다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시잖아요. 내가 춘자 씨를 맘에 품고 있어서 꽃도 갖다 주고 말도 건네보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고 남자 말은 믿질 않는다니 이거 우째야 쓸까 모르겠다. 제가 듣기로는 춘자아 씨가 남자를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춘자아 씨 아버님이 계집종이랑 바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들었단께요. 도련님은 계집종도 없으니께 한결같은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주면 언젠가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싶은디요. 그런다고 될까? 매번 거절만 당하니 영 자신이 없어야. 도련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제라. 고진감래라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고 안 합니까요? 내가 니한테 틈틈이 글 공부를 시켜준 것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 뿌듯해본다. 꺾이지 않은 마음 참 좋은 말이다. 내 꼭 힘내가지고 해볼란다. 그 후로도 덕만은 끊임없이 춘자에게 구애를 했고 춘자는 끝없는 덕만의 노력에 마음을 받아들이고 혼인을 하기로 했다. 원매 춘자 씨,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실 겁니다요. 그렇게 춘자는 덕만의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춘자는 아침부터 화가 나서 갑돌이를 찾았는데 갑돌아, 니 똑바로 말해라잉. 이 집에 숨겨둔 계집종 있지? 솔직하게 말 안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잉.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큰 부잣집도 아니고 종이라고 하면 저 혼자밖에 없는디요. 갑돌이 너 거짓부렁 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라잉. 니 말대로 계집종이 없다고 하면 덕만 씨가 나를 조종하는 수법이 어찌 그리 익숙할 수가 있다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인디? 참말로 없단께라. 아따 미치고 팔짝 뛰겄네잉. 잠깐만 그란디. 조종하는 수법이 익숙한지 안 익숙한지는 어째 그리 잘 아십니까요? 춘심은 과부가 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해 2년 전부터 봉섭이가 춘심의 집에서 대릴사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장모님, 내년에는 저도 춘심이랑 혼인할 수 있겠지라. 아이 당연하지 봉섭이 자네. 그동안 애 많이 썼구먼. 춘심이도 이제 그 정도면 거의 다 컸겠다. 이번 겨울 지나고 눈 다 녹을 때쯤 되면 인자는 슬슬 해야 하지 않겠나? 그때가 안 오나 했더만 그래도 오기는 하는구만요. 장모님 지가 춘심이랑 혼인해도 다른 데로 안 가고 지금처럼 장모님 모시면서 잘 살아볼게요잉. 아이고 그래야지.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예비서방.
어느 날 봉섭은 춘심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소변이 급해 길가에서 소변을 보는데 와, 엄매, 저것이 다 무엇이대? 어머니, 큰일 나불었단께요? 춘심아, 우째 그러냐잉? 오늘 밭에서 일하면서 뭔 일이 있었냐? 오늘 봉섭 씨가 일하다가 소변을 본 뒤 다름이 아니라 거시기가 사정없이 커불더라고요. 인자 지도 봉섭 씨한테 내년이면 시집을 가서 합방을 해야 한디 웃자면 좋대요잉. 우리 춘심이가 다 크긴 했구먼. 춘심아 걱정 말어라잉. 내가 봉섭이한테 잘 말해가지고 대패로 거시기를 깎아버릴라니께. 걱정 말어라 걱정 마. 그렇게 춘심의 어머니는 춘심을 안심시키고 이듬해 봄에 춘심과 봉섭이는 혼인하게 되었는데 아따잉. 내가 이 집에 와서 오늘까지 딱 3년이 걸렸구마잉. 춘심이 마누라. 인자 우리도 부부의 연을 맺었는 게는 얼른 자식도 맹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어머니께서 혼인 전에 거시기는 잘 처리하셨지라? 응? 거시기. 혼인 전에 장모님께서 거시기 잘 부탁한다고는 했제잉. 원매, 어머니께서 미리 잘 깎아놓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바빠서 잊어버리셨단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도 춘심은 어쩔 수 없이 봉섭과 거사를 치르고 한참 후에 자고 있는 어머니의 방에 춘심이가 찾아오지 않겠는가?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실까요? 아이고 춘심아 첫날 밤인데 네가 이 밤중에 우째 여기로 왔다냐잉. 거시기, 어머니, 응 춘심아 얼른 말해봐라잉. 이 서방이 뭐라고 하드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지난번에 덕팔씨 거시기 진짜로 대패로 깎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대패밥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잉? 예전 어느 마을에 덕삼이라는 유명한 병강세가 있었는데 워낙에 힘이 좋고 밤기술이 좋은 데다가 오는 여자를 마다하지 않아 연마을 아낙네들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춘자 언니? 거시기 젖장 옆 동네에 흥섭이 하전에 새로운 총각 이야기 들었어? 아, 종으로 새로 왔다는 그 총각? 순이 너도 들었구마잉. 안 그래도 지금 그 총각 이야기로 우리 동네까지 난리가 나불었는데 이름이 덕삼이었나? 힘이 완전 어마무시하다더만. 아, 거기에다가 오는 여자마다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뭐시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잉. 되도록이면 많고 다양한 여자를 품고 싶다나 뭐라나. 응, 그래서 그런가? 한 번 거사를 치른 사람하고는 다시는 안 본다고도 하더만. 아무튼 참으로 별난 병강세가 연마을에 와불었어. 그나저나 그렇게 되면 나도 오늘은 진짠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기는 해야 쓰겄다. 뭐시라구라? 춘자 언니 오늘은 내가 먼저 가보려고 했는데 원매, 찬물도 우아래가 있는데 싸가지 없이 내가 먼저 맛을 딱 보고 니한테 어땠는지 알려줄라니까 순이 너는 내일 가든지 해라. 이럴 때만 꼭 나이로 이김질 한단께. 그런데 덕순이 니는 어째 아까부터 듣고만 있다냐. 니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가벼잉? 하이고 덕순이는 순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이것 봐라 우리들 하는 이야기 듣고 얼굴만 삘게 가지고 있잖냐? 사실 덕순이는 연애 경험만 없었던 것뿐이지 호기심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덕삼의 집을 찾았다. 누구십니까요? 이 밤중에? 이 동네에서는 못 보던 분이시네. 저기 덕삼씨 되실까요? 아, 거시기 보니께 소문 듣고 왔는가 보구먼요. 어째 오늘은 조용하게 넘어가나 했더만. 네, 거시기 엄청나시다고. 그러면 모시기 피차 바쁜 사람들끼리 여기에서 시간 끌 거 있습니까요? 후딱 방으로 들어갑시다잉. 내가 인류애가 강한 사람이라 오는 사람 안내 보내제잉. 그렇게 덕수는 처음 보는 덕삼이와 빠르게도 거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과연 소문대로 덕삼의 힘이 어마어마해 거사를 치를 때 지축을 흔들 정도지 않겠는가? 원매, 덕삼씨 내 평생 이런 거는 또 처음이구만. 허허, 안 좋겠다니 다행이구만. 덕삼씨야말로 내가 평생 찾는 그런 남자구마잉. 그러지 말고 덕삼씨 나한테 장가 안 올라요? 장가 말이요? 원매, 나는 거시기 인류애에 대한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품기에는 너무 큰 것 같은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사람이 마지막 목적지는 있어야지요. 우리 집이 농사를 크게 하니께 그래도 흥섭이 아젠의 종살이보다는 나을 거예요. 남자가 놈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해야지 자기 일을. 곰곰이 들어보니 덕삼이 본인에게도 나쁜 제안 같지는 않아. 둘은 단 한 번의 정을 나누고 서둘러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원매, 어떻게 시집 전에 한 번 그러고 시집 와서 딱 한 번만 거사를 치르고 밤에 나를 건들지를 않소? 아니 혼인 전에 한 번, 그러고 혼인 후에 한 번 그렇게 했으면 되었지 뭐.
어차피 달라진 게 없는 똑같은 몸과 신분인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나한테는 호기심이 동하지가 않는다니께. 호기심이. 원매, 정을 무슨 놈의 호기심 때문에 나눈답니까요? 글쎄 얘는 안 만들 거냐 이 말이제 내 말이. 부인, 내가 혼인하기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인류애적인 마음, 즉 모든 여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거시기 쌍놈부터 평민 양반 가문의 처자까지 모든 처자랑 해보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요. 하이고 그때는 혼인하기 전이고 책임감이 생기면 그래도 좀 바뀔 줄 알았지. 아무튼 마누라, 나는 오늘도 바깥일이 바쁠 것 같은 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잠자리에 들라고잉. 오늘은 저짝 동네 무당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잉. 원매, 내가 어쩌다 저런 양반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그 뒤로도 덕수는 어떻게든 덕삼의 관심을 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덕삼은 다른 여자들에게만 눈이 팔려 덕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덕수는 덕삼의 마음을 얻는 것을 차츰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니 마누라, 이대 낮에 어디를 가는겨? 내가 언젠가는 기다림은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당신을 기다렸는디 가만 보니 암만 해도 당신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인자는 포기를 해야 쓰겄다는 생각이 되어. 원매 지금 그 차림으로 어디를 간다고 그러요? 집이라도 나가신다는 거요. 내 인자는 집에서 당신만 기다리는 것도 아주 징글징글 해버리니께 집이고 남자고 다 포기하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비군이나 되려고 그래요. 뭐라고라? 원매, 내 여태 양반에 노비에 거기다가 반이라는 아짐부터 해녀까지 사랑을 안 나눠본 처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더만 생각해보니 비군이랑은 여태 못해봤구만. 아니 상상도 못했구먼. 부인 얼른 가서잉 머리 깎고 방으로 들어와 보쇼잉. 이제사 내 호기심이 동하는구만. 김 부자는 관직에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토록 바라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는 김 부자의 왼쪽 집에 봉섭이 이사를 와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래, 이번에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네, 제가 이번에 혼인을 해서 새로 옆집에 들어왔습니다요. 여기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떡이랑 좀 가져왔습니다. 아따잉, 내가 떡을 좋아하는 줄은 어떻게 알아서? 그려, 앞으로 잘 지내보세. 봉섭이가 인사를 드린 바로 다음 날 공교롭게도 김 부자의 오른쪽 집에 덕삼이 역시도 이사를 와서 인사를 드리러 왔다. 원매, 이 조용한 마을에 이것이 무슨 일이단가? 자네도 우리 바로 옆 오른쪽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잉? 어르신, 이번에 제가 꿈에 그리던 장가를 가서 이쪽에다가 새롭게 자리를 틀었구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려, 알았네. 잘 지내보세잉. 겉으로는 아무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 봉섭과 덕삼의 이사가 밤이 되자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원매, 이것이 신음소리 아니요? 가만 보니 신음소리가 두 개인데 굵으면서 낮은 이 소리는 암만 해도 왼쪽 봉섭네 같고 평탄하게 가다 꺾이는 이 소리는 오른쪽 덕삼네 같은데. 아이고, 조용하게 지내보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더만. 인자 좋은 세월 가불었네. 이복의 임자,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잡시다. 아따 간만에 분위기가 이라고 좋아본디 아무것도 안 하고 잘라고 해요? 저 굵은 소리가 완전 내 맘을 흔들어 불구만. 왜 이래, 임자? 가까이 다가오지 마. 그 이후부터 밤만 되면 양쪽 옆집에서는 이런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때마다 부인 역시 뒤늦게 달아올라 김 부자에게 거사를 요구했다. 그렇게 한 달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어느 날 웜에 일하다가 내가 지명에 못 살지 싶다. 이것들을 이사 보내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미쳐불겠구만. 아야, 춘심아, 일로 와봐라. 네, 대감님 무슨 일이세요? 네 양옆집에 봉섭이 덕삼이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라. 하루라도 빨리 이사가는 놈이 있으면 이사 비용이고 뭐고 다 지불해 주겠다고 전해. 밤에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김 부자 집에 어느 날 왼쪽 집에 사는 봉섭이가 왔는데 어르신 춘심이 한테 들었어라. 밤에 저희 집 소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라잉.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려고 일하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자네만 이사가 주면 뭐 덕삼이네 소리야. 그리 자극적이지 않으니 괜찮겠구만. 자, 여기 약속한 이사 비용이구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거짓말처럼 오른쪽 집에 살고 있는 덕삼이도 찾아왔는데 대감님, 그동안 밤이고 낮이고 시끄럽게 굴어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웜에 자네도 이사를 간다고?
근데 봉섭이가 먼저 와서 이사 비용을 받아갔는데 우짜제? 저야 뭐 원래 가려던 것인데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불평한 것도 미안하니까 자네에게도 주겠네. 여기 이사하는데 잘 못했으게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이사를 가고 이제부터 다시 조용한 생활을 만끽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 다음날 밤 또다시 창 너머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여? 둘 다 어제 이사 간다 했는디. 야 춘심아 일로 와봐라. 네, 대감님 부르셨어요? 두 집 다 이사 간다 했는데 누가 새로 이사 온지 네 알고 있냐? 아, 대감님. 두 집이 다 이사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뭔 소리냐? 그게 봉섭이랑 덕삼이가 서로 집을 바꾸어 이사했다고 합니다요. 뭐시라고 야잉? 어느 한 마을에 덕자와 춘심이 자매가 살고 있었다. 자매에게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미인으로 소문난 어머님이 계셨는데 오직 춘심이만이 그 외모를 닮았다. 원매 춘심아, 너 우째 또 나랑 같은 옷을 입었다냐? 덕자 언니, 나는 뭐든지 언니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참 편하고 좋더라고잉. 어렸을 때부터 언니만 따라하다 보니 이제는 버릇이 되어나서 언니가 안 하는 것을 내가 하면 오히려 허전하고 이상하더라니깐. 이것이 버릇이여잉 버릇. 아따 같은 옷을 입으면 오히려 외모가 더 비교가 되니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그러네잉. 우리 춘심이를 누가 말리겠냐? 거시기 춘심아, 내가 저짝에서 엿 좀 사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봐라잉. 거시기 춘심씨 맞지라잉? 지는 진수라고 하는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춘심씨를 멀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왔단께요. 진수 씨라고요? 저기 진수 씨의 마음은 참말로 감사한데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되었구만요. 춘심씨 저는 작업이나 어떻게 한번 걸어보려는 그런 가벼운 뚜쟁이들하고는 다릅니다요. 진짜로 춘심씨랑 당장이라도 혼인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지하다니까요. 저는 그나저나 항상 언니분하고 계셔서 쉽게 말을 못 걸었는디 언니분하고 참말로 사이가 좋은가 봅니다잉.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덕자 언니만을 어머니처럼 본받으며 따르면서 살아왔거든요. 진수 씨가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기는 하나 덕자 언니가 시집을 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먼저 시집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네요. 그래 여잉.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는디. 그건 춘심씨 말이 맞구만요. 아니 가만. 그러면 일단 윗물이 채워지면 되겠구마잉. 진수는 이에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라 어릴 적부터 절친한 갑수를 찾아갔는데 아야 갑수야. 잘 지냈냐잉? 웜에 뭔 일이단가? 무엇이 뭔 일이오. 그냥 잘 사나 궁금해서 왔제. 뭐 사는 거야 만날 똑같지. 해 뜨면 일어나고 밤 되면 자고 인생에 낙이 없다 없어. 그나저나야 거시기 얼마 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우리 영자가 속을 썩인디. 그 가신에 도대체 우째야 쓸까 몰라잉. 영자라면 네 동생 말이오? 그것이 우째? 영자 이 가신에 사춘기가 왔는가 맨 속만 썩기고 다닌게 그라제. 나나 아버지나 남자니까 이해도 못하겠고 여자라 함부로 해댈 수도 없고 참으로 걱정이다. 갑순이야 이제 다 컸지만 영자야 아직 어리고 그 나이에 어머님까지 여의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그러지 말고 갑수야. 니도 인자 혼기가 다 차버렸는디 얼른 장가를 가야 쓰지 않겠냐? 니가 장가 가면야 니 동생 영자도 새언니가 생기니깐 기댈 사람이 하나 생기지 않겠냐 이 말이제. 아이고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냐? 적당한 처자가 안 보이게 그러제. 저짝에 덕자 있자네 덕자. 덕자 걔가 어려서부터 어머님 여의고 동생을 키워봤으니께 지금 네 배필로는 딱이제. 생각해보니 그렇기는 한디. 그래도 이쁜 건 춘심이가 낫지 않냐? 미인방명이라고 이쁜 거 오래 못 가야. 그러고 네가 지금 왜 못 따질 때냐? 보살핌만 받은 춘심이가 잘도 영자를 챙기겄다. 니한테는 덕자가 딱이요. 그렇게 갑수와 덕자는 빠르게도 혼인을 하게 되었고 진수는 이제 다시 춘심에게 청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도리어 춘심이가 진수를 찾아오는 게 아니겠는가? 진수 씨, 저희 언니가 시집을 갔으니 저도 이제는 빨리 시집을 가고 싶은데요. 진수 씨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한테 장가 오지 않으시겠어요? 마음이 바뀌다뇨. 저는 일편단심이제라. 다만 갑자기 춘심씨가 일하고 적극적으로 나오시니 좀에 쑥스럽네요잉. 암튼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다음 날 기쁨에 가득 찬 진수에게 갑수가 찾아왔는데 진수야, 너 진짜로 우리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냐? 고백이야 진작에 했고 춘심씨가 어제 승낙을 해버렸는 게
뭐지않아 식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 갑수 니도 찬성하자잉. 아, 반대할 건 없는디 원체 찜찜한 일이 있어서야. 그래도 친구로서 식 올리기 전에 이건 꼭 말해야 쓰겄다. 도대체 뭔디 그러냐? 아, 글쎄 어젯밤에 말이여잉. 형부, 방에 계세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아니 처제, 이 야밤에 웃잔 일로 왔는가? 형부, 저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덕자 언니만을 따르며 살았던 거 아시죠? 아, 당연히 알제. 둘이 그러고 딱 붙어 다닌디 어째 그걸 모를 수 있단가? 사실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언니를 평생 본받으면서 살라고 당부했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모든 언니를 따라하는 게 어느새 제 버릇이 되어버렸고요. 아, 그래서 처제가 언니한테 꼭 붙어 살았었구만 그리요. 덕자 언니가 형부에게 시집을 갔으니 저도 이제 언니를 따라 시집을 가는 건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있지. 그것도 희한하게 언니 따라 바로 가버리는구만. 근데 처제 그 말을 하러 이 밤에 이렇게 찾아왔단가?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집은 시집이고 남편은 다른 사람이니 온전히 언니를 따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밤 형부만 괜찮으시면 언니를 따라 저를 한 번만 받아주세요. 시방 뭐시라고라? 이것이 버릇이라니까요. 버릇. 부자인 춘심과 가난한 봉섭은 1년 전부터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봉섭 씨 어제는 진짜로 끝내줬단께요. 태어나서 또 그런 기분은 처음이구만요. 허허, 춘심씨 내가 가진 게 힘밖에 없다 본게. 잘하는 게 그런 것밖에 없구만요. 사내가 사내구실을 잘함은 그걸로써 본분을 다하는 거지. 그런 말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나저나 봉섭 씨 혹시 내일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무슨 일 있습니까, 춘심씨? 아니면 고세를 못 참고 다시 맛을 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봉섭 씨 이제 슬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나야 괜찮기는 헌디. 지가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디 춘심씨 부모님도 반대가 상당할 거고 거기다가 춘심씨도 괜찮겠어요? 저는 이제 봉섭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은 상상도 안 되구먼요. 그리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도 허락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란께요. 그럼 저도 춘심씨만 믿고 내일 춘심씨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봉섭은 춘심의 집으로 갔는데 안녕하십니까, 봉섭이라고 합니다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어요. 원매 저 옷꼬라지 하고는 그래 우리 딸이 원체 자네 말을 많이 하더라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은 동네에서 여기저기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요. 아니 그건 그냥 자비를 한다는 말 아닌가? 아무리 혼인하면 출가외인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을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단가?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실하기는 하니께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래도 하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시라? 그럼 혼인을 하려면 그래도 구리가락지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인디 그 정도는 우리 춘심이 언티 해줄 수 있겠지? 구리가 낙지라고 여행. 그것도 제가 열심히만 하면 하늘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께 걱정 없습니다요. 장인어르신. 장인어르신은 무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네. 혼인을 하게 되면 최소한 자식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지 자네? 장인어르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체 성실하니께요. 저만 열심히 하면 하늘이 저를 도와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요. 그놈의 하늘 내 자네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았네. 오늘은 그만 돌아가 보시게나. 그렇게 봉섭과 춘심은 돌아가고 춘심의 어머니는 살짝 남편의 의중을 물어보는데 저기 저 봉섭이 총각. 그래도 가난하기는 해도 여기저기 동네에서 성실하다고 소문이 나 있기는 한디 당신은 어떤 것 같아요? 임자, 내 다른 것은 모르겠고 말이요. 저놈 자식이 나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나는 분명히 알겠네잉. 향수기는 길을 가던 도중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는데 아이고 아까 점심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는가. 느낌이 이거곤 나올 것 같은 느낌인디. 그렇게 한참을 볼일을 볼만한 장소를 찾다 갈대숲에 있는 작은 도랑을 발견했는데 소변을 보기에는 딱 적당해 보이는 곳이라 주변을 살피고 도랑 위에서 소변을 보는데 인자 좀 살겄네. 아이고 진짜로. 길 위에서 나무새스러운 꼴 보일 뻔했구만. 와 원매 이게 무엇이대? 갑자기 따뜻한 물이 흘러와서 그런지
도랑 안에 가재가 향숙의 그곳을 집게로 꽉 물어버린 것이다. 원마야, 나 죽겠구만. 이게 떨어지지가 않은디. 얼마나 가재와 씨름을 하고 있었을까? 우연히 길을 지나고 있는 스님이 향숙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새님, 나 좀 살려주시란께요. 죽겠습니다요, 진짜로. 보살님 우째 그렇게 쭈그려 앉아 있습니까요? 무슨 일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디. 지금 가재가 거시기를 콱 물어불었는가 안 놔준단께요. 원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한번 살짝 봐볼란디. 제가 보살님 치마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따 스님 이 상황에서 뭘 또 물어보고 있어잉? 얼른 좀 떼주란 말이오. 그렇게 스님은 향숙의 치마 안으로 들어갔는데 스님이 가재를 떼어내려고 해도 이놈의 가재가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거시기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 아니겠는가? 아따, 스님 벌건 대낮에 이것이 도대체 못하는 짓거리대요. 원매, 이게 지금 겁나게 오해받을 상황인디? 저놈의 스님한테 거시기에 붙은 가재 좀 떼어달라고 했더만 가재는 못 떼고 거시기 관광만 실컷 하고 있네잉.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기껏 들어갔더만 보살님 말씨가 아주 소변보다 더 구려불구마행. 허헛 그런 상황이구만. 거시기 내가 피리 부는 피리쟁이인디. 혹시 가재가 피리 소리를 들으면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디.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가 봐도 쓰겄습니까? 길에서 소변 한번 보려고 하다가 이게 뭔 꼴이대. 얼른 들어와 보소. 그렇게 스님에 이어 피리꾼산에도 향숙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리를 강하게 한번 불더니 놀랍게도 가재가 물고 있던 손을 놓는 게 아니겠는가? 아이고, 진짜로 죽는 줄 알았구만. 새님도 그렇고 아재도 참말로 고맙소야. 내가 10년이 넘게 전국을 돌면서 높으신 양반에서부터 막 걸음마 뗀 동네 애기들까지 이런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피리를 많이 불었는디 살다 여자 거시기를 관객으로 삼아보기는 처음이구만. 향단은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된 몸이다. 과부가 된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로 몸종인 덕팔과 함께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 얘 덕팔아, 아직은 사별한 그이에게 받은 재산이 남아있어. 당분간은 걱정 없겠다만 그래도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앞서긴 하는구나. 아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쪽간 거시기 한데요. 며칠 전에 근처에 사는 점잖게 생긴 어떤 양반이 저한테 몰래 마님의 자태에 한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5냥을 줄 테니 입만 한번 맞춰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그이가 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이야기냐? 덕팔아, 다시는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향단은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였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 시점에 5냥이 작은 돈도 아니었고 또 그냥 입만 한번 맞춘다는 조건이 그리 까다로운 것도 아니었기에 덕팔이를 통해 그분께 좋다는 대답을 하였고 그날 밤 원철이라는 양반이 향단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낭자, 향단이라고 하셨죠? 내 원철이라는 사람인디 며칠 전 이곳에 오신 것을 처음 보고 당신 입술이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이리 신뢰를 무릅쓰고 덕팔이에게 말을 걸었소. 내 선비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덕팔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부른 것은 제 제의를 허락하는 뜻으로 알고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원철은 향단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향단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고는 정말로 입만 살짝 맞추고는 바로 집을 나서는 게 아니겠는가. 마님, 제가 걱정이 돼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디 별일 없으셨더라? 그래 덕팔아,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고 정말 입만 맞추고 바로 자리를 뜨시더구나. 저한테 여기 오시면서 5냥도 확실히 준 걸 보니 불량한 양반 같아 보이지는 않구먼요. 그런디 마님, 거시기요? 덕팔아,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요. 선비님께서 떠나시면서 저한테 마님께서 괜찮으시면 15냥을 줄 테니 가슴 한 번만 만질 수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시라? 향단은 상당히 놀랐지만 15냥은 현재 그녀 사정으로는 꽤 큰 돈이었기에 고심 끝에 허락을 하였고 그 다음날 원철은 뺨을 밝히며 다시 향단의 방을 찾았는데 이번에도 원철은 정말 가슴만 만지고 바로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마님, 이번에도 별일 없으셨더라? 정말 딱 약속한 대로 하시고 바로 자리를 뜨시더구나. 그래, 이번에는 선비님이 별다른 말씀 없으셨느냐? 아따, 마님, 인자는 먼저 물어보십니다잉. 안 그래도 선비님께서 이번에도 부탁하셨는데요. 이거 참 말하기 거시기 합니다요. 뭔데 그러느냐? 쓸데없이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보거라.
거시기 선비님께서 무려 50냥을 줄 테니까 10분만 마님의 그곳을 만져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요. 절대로 넣지는 않고 만져만 보면 안 되겠냐고요. 역시 사내들은 수작질이 전부 똑같구나. 내 경험상 이번에는 그런 부탁을 할 줄 알았지. 일단은 안심시켜놓고 말이야. 얘 덕팔아. 그 선비님께 좋다고 하거라. 그렇게 원철은 다음날 밤에도 향단의 방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는 향단에게 다가가 약속한 대로 향단의 그곳을 탐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향단이 먼저 원철에게 원철 씨께서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라는 것은 알았으니 이제 그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철은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만지기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원철 씨 이제 약속 따위는 잊어버리세요. 부탁드릴게요. 원철은 향단의 부탁에도 계속해서 음부의 주변에서만 머무르자 원매, 이 양반이 귀가 무거불었소. 마님께서 넣어주라고 안 와요. 진짜로 해도 사람이 너무 해불구마잉. 갑돌은 동네에서 소문난 옥녀인 옥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돌씨, 가끔씩 이렇게 몰래 즐기는 게 좋기는 하는데 뭐 만날 받는 것도 없이 맨입으로 하니께 흥이 안 나네 그려잉. 응? 갑자기 그게 뭔 소리대? 자네 무슨 필요한 거 있는가잉? 아니 필요한 거는 없는디. 남자가 딱 눈치 있게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비녀라도 하나 사주는 맛이 있어야지. 멋이 없구만 멋이. 허허, 그런 거라면 진즉 신호를 보내지 그랬는가? 내 눈치가 없었구먼. 아따 원체 거사를 잘하니께 얼굴도 안 따지고 만났더만.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구만. 요전에 장터에서 보니까 흥섭이네 아재 물건이 괜찮아 보이더만. 다음에 만날 때는 거시기 반짝이는 거라도 하나 갖다 주시오. 알았구만. 내 다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함세. 그렇게 해서 갑돌은 다음날 장터에 가서 장신구를 팔고 있는 흥섭을 찾아갔는데 뭐 찾고 계시는 물건이라도 있을까요잉? 거시기 여자 장신구 하나만 보려고 왔는데 요즘 어떤 것들이 괜찮게 나갑니까요? 요즘은 놀이개나 비녀들이 잘 나가지라잉. 비녀들은 뭐 계절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말이잖아. 그러면 요놈 옥으로 된 비녀는 가격이 얼마나 한답니까요? 거시기 이놈은 옥을 잘 다루는 장인이 만든 거라 아무리 못해도 5냥은 주셔야 합니다요. 원매 5냥이라고라? 이 조그만 게 그렇게 비싸다요? 암만 물가가 올랐다고는 해도 너무 해불구마잉.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놀이개는 얼마나 한대요? 이 놀이개도 암만 저렴하게 넘긴다고 해도 최소 성냥은 주셔야죠. 아이고 주인장, 내가 이거 누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하는디 우리 마누라도 아니라서 그렇게 비싼 것을 해주고 싶지도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싸게 하나 해주려고 하는디 말이오. 한 냥 이하짜리로는 없을까잉? 한 냥이라고라잉. 요즘 물가라 노쇠 가락지도 한 냥보다는 더 주셔야 하는디요? 거시기 주인장, 내가 선물로 주려는 상대가 예쁘지도 않고 또 가볍게 즐기려고 만나는 사이니 거기에 걸맞는 싸구려 물건도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잠깐만 있어보소. 뭔가 하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게 흥섭은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한참 후에 거울이 달려있는 경대를 하나 가지고 왔다. 아니 주인장, 이것은 부자 양반들이나 쓰는 그런 경대 아니단가.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암만 못해도 10냥은 넘을 것인디. 경대는 파는 거 아니고요잉. 거시기 여기에 달려있는 거울 한번 찬찬히 들여다봐보소. 그 거울 안에 있는 것이 딱 당신이 찾고 있는 그런 싸구려 물건 같으니께. 무엇이라고라? 말숙에게는 반년 전에 덕팔과 혼인을 한 춘자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다. 오늘은 말숙이 오랜만에 딸 춘자의 집에 방문했는데 이 서방 어디 가는가? 짐은 우째 싸고 있단가? 아이고 장모님 오셨어요. 이런 꼴을 보여서 참말로 죄송한디요. 제가 지금 여행이나 가려고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집을 나가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인자 더 이상은 못 살 것 담게요. 옴매, 집을 나가다니 그게 뭔 말이 돼? 아직 혼인한 지 반년밖에 안 되었는데 춘자랑 뭔 일이 있었단가? 그것이요 장모님.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며칠 동안 일하러 가서 돌아왔는데 아니 집에 오니께 암만 그래도 반장 그 양반이 해도 너무 해불구마잉. 장가간 지 반년밖에 안 된 새 신랑을 며칠이나 지방으로 보내불고 그나저나 오늘은 우리 이쁜 마누라랑 제대로 회포를 풀어야제잉. 원매 이게 무슨 일이요? 아이고 덕팔씨. 아따잉 덕팔이 자네. 내 미안하네. 그렇게 대낮부터 춘자씨가 동네 덕삼이란 놈하고 우리 집 안방에서 뒹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매 이게 무슨 일이단가?
자네 그 말이 참말이란가? 장모님, 더 얼척이 없는 거는요. 지가 집에 돌아오기 3일 전쯤에 오늘 돌아가니까 목욕제기하고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편지도 보냈다는 겁니다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가 온다고 하는 날까지 뒹굴고 있었을까 싶단께요. 아무래도 우리 춘자가 자네가 온다는 것을 알고도 그럴 애가 아닌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먼. 춘자 지금 옆방에 있제잉. 내 잠깐 춘자랑 말 좀 하고 오겠네. 그렇게 말숙은 춘자가 있는 옆방으로 갔고 한참 후에 다시 덕팔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는데 덕팔이 자네. 내가 춘자한테 물어보니까 역시 뭔가 오해가 있었구만. 아니, 오해는 뭔 놈의 오해입니까, 장모님? 지가 이 두 눈으로 뒹굴고 있는 것을 똑똑히 봤는디요. 인자는 장모님까지 지를 우습게 보십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춘자한테 물어보니까 말이여. 자네가 온다는 편지를 못 받았다고 하는구먼. 내 춘자가 알고도 그렇게 행동할 애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잉? 지역 유지로 꽤 유명한 홍배에게는 머리는 조금 우둔하지만 충직하고 힘이 좋은 봉섭이라는 머슴이 있었다. 하루는 홍배의 부인이 길을 걷는데 즐겁게 대화하던 마을 처자들이 자신을 보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누구여 춘심이랑 옥자 아니냐? 하이고 마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는 길이란가요? 나야 잠깐 마을 장터에 볼일 좀 보고 들어가는 길인디 말이여. 그란데 너희들 방금 나오기 전까지는 뭐 재밌게 말하는 것 같더만. 우째 내가 오니까 갑자기 그렇게 입을 닫아버리냐? 그것이요. 마님. 하이고 그것이 말입니다요잉. 거 속 답답해 죽겠네잉. 얼른 말 안 하냐잉? 거시기 마님 땡 머슴. 봉섭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요. 봉섭이가 말입니다. 우리 마을 처자들 사이에서는 힘이 세기로 유명해서 마을 처자들이 밤마다 봉섭이를 자주 찾는디 혹시 마님은 알고 계시나 해서요. 무엇이여? 우리 집 봉섭이가 말이여. 그렇다니까요. 게다가 우둔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입이 무거운 건지 봉섭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누구와 정을 나눴는지 말하는 법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잉. 우덜도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되었단께요. 웜에 그런 사실을 여정 나만 몰랐구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홍배의 부인은 봉섭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 때는 어느 날 저녁이었다. 마누라, 나 흥섭이랑 말이요. 오늘은 진역에 있다가 약주 한잔 할 것 같은데 말이요. 원매? 거시기 또 흥섭이네랑 향단이 그 가신을 만나러 기방에 가는 것이요? 마누라, 그것이 무슨 소리요? 누가 들으면 딱 오해하기 좋겠구만. 오해는 무슨 오해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들켜놓고 아주 그놈의 흥섭 씨랑 2번이나 갔으면서 말이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말이요. 나는 그렇게 안 간다고 했는디 그 흥섭이가 거기서 술 한잔 하자고 하도 졸라대니 말이요. 아, 친구가 술에 취해 있으면 나라도 잘 챙겨야지. 그래서 간 거구만. 그래서 무엇이라 그런 것을 지금 핑계라고 대고 자빠졌으니. 아무튼 마누라, 내가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으니 그리 알고 먼저 잠자리에 드소잉. 그렇게 홍배는 동네 막역한 친구인 흥섭이를 만나러 가버리고 홍배의 부인은 홍배가 외출한 틈을 타서 봉섭이를 불렀는데 마님, 갑자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봉섭아, 거시기 말이다. 내가 갑자기 배가 탈이 나서 말인디. 이렇게 배가 탈이 날 때는 말이여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의 배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인디. 마침 대감 어르신이 외출 중이니께 너라도 좀 도와줘야 쓰겄다야. 네? 무엇이라고요? 마님, 그럼 옷을 입고 배를 맞닿으란 말씀이십니까? 맨살길이 닿아야 효과가 있는 것인디. 당연히 옷을 벗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잉. 웜에 제가 대감 어르신에 대한 충심이 있는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는 못합니다요, 마님. 아, 대감 어르신에 대한 충심만 충심이고 나는 이렇게 아퍼 뒤져도 된다는 말이요? 지금? 정 뭐함은? 네 거시기는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면 될 것 아니냐잉. 마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거 하는 수 없구만요. 그렇게 봉섭은 옷깃을 풀고 나뭇잎으로 앞을 가린 채 한참을 부인과 배를 맞대었는데 그만 봉섭의 약물이 커지더니 나뭇잎을 뚫어버리지 않겠는가? 웜에 죄송합니다요. 마님, 이놈이 저도 모르게 그만. 하이고 봉섭아. 네 거시기는 충성스런 네 생각하고 의견이 겁나게는 다르구만. 아주 기특한 배신자요. 기특한 배신자.
그렇게 봉섭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약물 때문에 그날 마님께 봉사하여야만 했다. 홍배는 어려서부터 약물이 가늘고 작아 그것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의 부인인 춘자는 홍배가 그녀의 첫 남자였다는 것이었다. 춘자 마누라? 이런 아침부터 무슨 일 있단가? 마당에서 누구랑 이야기를 한 것 같은디 말이오. 아, 그것이 옆집 흥섭이네 머슴 봉섭이 있지라. 그 봉섭이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왔구만이라. 잉? 그 봉섭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왔단가? 뭐 빌리러라도 왔는가? 그것이 그러니께. 아, 맞다. 봉섭이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디 말이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남사스러워가지고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응? 뭐 무슨 일이 있는디 그러는가? 아, 이 사람아. 우리가 벌써 부부로 지낸 지도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둘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가? 그러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게. 그게 내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닌디 말이오. 며칠 전에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봉섭이 총각을 만났는디. 아, 글쎄 봉섭이 총각이 원체 급했는지 담벼락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봉섭이 총각의 약물이 뭐 거의 몽둥이같이 길고 굵은 것 아니겠어. 그날 이후로 봉섭이 총각만 보면 그 몽둥이 생각이 떠올라서 혼났지 뭐요. 아, 거 옆집 흥섭이가 안 그래도 몇 해 전에 말해줬는디. 그것이 병이라는구만 병. 아, 그것이 병이요? 어쩐지 당신 거랑은 다르게 생긴 게 꼭 무식하게 크길래 나도 정상은 아닐 거라 생각했구만. 당연히 그것이 정상이 아니제. 자고로 약물은 내 것처럼 적당한 크기여야 작동을 잘하는 법이오. 그 예로 우리도 알을 넷이나 만들었잖는가. 원매, 그것이 듣고 보니께 진짜로 그렇구마이. 내가 다른 사람 것은 처음 보니께 하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몽둥이 생각만 나서 애먼 가슴만 콩닥콩닥 뛰었구만. 나도 그 뒤로는 봉섭이만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더구마이. 하이고 불쌍한 놈. 흥섭이가 말하는디 그것이 그리 크니 평생 아이도 못 가지고 혼자 살아야 된다고 안 하는가? 그런디 봉섭이가 뭔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왔단가? 무엇이라? 그 말은 조금 이상하구마이. 봉섭이가 옆 동네 춘심이랑 눈이 맞았었는디. 춘심이가 알을 가져불어가지고 다음 달에 춘심이한테 장계 간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드리러 왔었는디. 며칠 전 과부가 된 명옥은 시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가 알겠냐? 혼자 된 몸이라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동네 남정네한테 눈길을 줘서는 안 된다잉. 어머님, 지도 인자는 혼자 된 지가 몇 년이나 되어버렸는디. 뭐 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정네들한테 눈길이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 저것이 아주 십수년째 지조를 지키고 있는 홀로 된 시어머니 앞에다가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아이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했구만요. 애미야, 너무 서운하게는 듣지 말고잉. 그래도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지 않냐잉. 남정네가 그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께 우리는 또 우리끼리 위해주면서 잘 살자 아가. 그렇게 평소부터 시어머니는 명옥에게 지조를 지키고 몸가짐을 조심하라 말했었고 어느 여름날 명옥은 외출을 하는 도중에 밭에서 봉섭이를 만났는데 아, 명옥이 아주머님 아닙니까?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요? 누군가의 뜸한 봉섭이 총각이구마잉. 다름이 아니라 장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구만. 아, 맞다 아주머님. 지난번에 제가 빌렸던 홈이랑 돌려드릴게라. 제가 아주머님 만나면 드리려고 저쪽 물레방앗간에다가 놔두고 있었단께요. 그려잉. 안 그래도 슬슬 나도 그것을 받으러 갈 참이었는디. 마침 잘 되었구마잉. 그렇게 명옥과 봉섭은 밭 근처 물레방앗간으로 향했는데 내 일할 줄 알았구만. 웜에, 어머님.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홀로 된 여자는 먼저 간 서방한테 지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는디. 뭐 다 소용이 없구마잉. 어머님 이것이 그게 오해라니까요, 오해. 진짜 봉섭이 총각한테 지가 홈이 빌려준 거 받으러 왔구만요. 애미야, 구차하게 변명 안 해도 된다. 네가 만날 일하고 다른 생각만 해대는디 무엇이 중하겠냐잉. 원매, 진짜로 그것이 아닌디. 물레방앗간의 일을 계기로 시어머님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져서 명옥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한밤중에 마당에 나와서 신령님께 빌며 하소연하는 것이었는데 신령님, 홀로 하는 시집살이가 진짜로 답답해 죽겠습니다요.
잘생긴 얼굴이고 뭐고 아주 다 필요가 없으니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시기 튼실한 괜찮은 놈으로 하나만 아주 부탁드립니다요. 애미야? 지금 이것이 다 못하는 짓거리여 시방. 원매 어머님, 언제부터 계셨던가요? 참말로 니도 내가 그렇게 일렀거늘 진짜로 해도 너무해 불구마잉.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니는 말이요. 이왕 비이는 김에 거시기 2개 달라고 하는 게 그라고 어렵냐잉? 나는 뭐 입이 아니라 주둥이요? 마을에서는 병강세로 꽤나 유명한 봉섭. 오랜만에 그는 목도 축일 겸 마을 주막에 들렀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아야 덕팔아, 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냐? 봉섭이 자네 왔는가? 다름이 아니라 말이오. 아, 이제 다음 도전자는 없습니까요? 누구든 여기 있는 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분 안에 웃기기만 하면 스무냥을 가져갈 수 있구만요. 참가비는 단 한 양으로 스무냥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구만요. 무엇이라 저 말을 웃기기만 하면 20냥이나 준다고? 원매 이것은 내가 해봐야 쓰겄구만. 아야 아서라 봉섭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전해보고 나도 벌써 성냥이나 뜯겼는디 저놈의 말이 미동도 안 하더라고 진짜. 덕팔아 걱정 마라잉. 나한테도 말이오. 다 생각이 있다니께. 그렇게 말을 하고 봉섭은 한 양을 내고 도전을 하는데 잠시 말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더니 한 3분쯤 지났을까? 봉섭이 다시 말과 함께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는 말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지 않겠는가? 원매, 이것이 뭔 일이요? 약속대로 말을 웃게 만들었으니 20냥 되겠습니다. 내기는 내기니께 나도 말을 안 해도 돈은 줄 생각이었구만. 거시기 말이오. 3일 후에 내 더 크게 한번 내기를 할 거니께 자네도 3일 후에 생각이 있으면 오시게나. 그리고 3일 뒤 약속했던 대로 주막에서는 다시 내기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자, 누구든지 말을 때리지 않고 10분 안에 울리기만 하면 이번에는 상금이 무려 50냥. 상금이 50냥인데도 참가비는 동일하게 양심적으로다가 한 냥이요, 한 냥. 아 봉섭이 자네 왔구만. 자네 이번에는 저 양반이 말을 올리면 무려 50냥이나 준다고 하는디. 이번에도 해볼 텐가? 50냥이나? 하이고 저 양반도 상당히 통이 큰 양반이구마잉. 뭐 이번에도 당연히 해봐야지. 봉섭은 다시 3일 전처럼 도전을 하였고 말을 데리고 잠시 주막 뒤로 가더니 5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로 말이 거짓말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겠는가. 워매, 어찌게 이런 일이. 아이고, 나는 망했구마잉. 망해버렸어. 그렇게 봉섭은 또 다시 50냥을 받고 길을 나서는데 봉섭의 친구였던 덕파리아도 궁금하여 봉섭에게 물어보았다. 봉섭이 이 친구야? 내가 원체 궁금해서 그러는디 말이오. 도대체 무슨 수로 말을 웃고 울게 만들 수 있단가?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디 나한테만 살짝 알려줄 수 있는가? 자네? 아 그것이 말이오. 뭐 비결이고 뭐고도 없구만. 처음 내기 때는 말이오. 내가 말한테 조용히 내 거시기가 자네 거시기보다 크구만.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 미친 듯이 비웃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바지를 내려서 내 거시기를 말한테 직접 보여주니까 나만 보면 비웃던 말이 내 거시기를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지 않겠는가?